안녕하세요.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의 MC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요. 우리 남학생들 게임 참 좋아하고 그래서 프로게이머도 한 번쯤은 다들 꿈꿔봤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게임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e스포츠로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게임 분야와 대회가 늘면서 프로게이머도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꿈틀의 멘토는요, 이 프로게이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멘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캡틴 잭 강영우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하신데요. 우리 이렇게 반겨주는 학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프로게이머 활동을 얼마 전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캡틴 잭 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열띤 함성은 저는 처음이에요. 애들이 다 어려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대단하신데, 자, 우리 학생들 이미 잘 알고 있겠고요.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해설위원까지 이 반경을 넓히셨어요. 어떠세요? 두 가지 일을 다 해보시니까 어떤 일이 더 매력이 있던가요?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역시 프로게이머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지금 네.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제가 아직 해설위원으로 정식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라 지금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쭉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멘토 강영우 씨가 말하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해설위원의 세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보죠. 여기 게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나 게임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야, 진짜 많다. 그럼 여기서 LOL을 좋아한다. 그럼 또 여기서 나를 안다. 굉장히 많네요. 우선은 저에 대해서부터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LOL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프로게이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대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처음 대회 때 제가 우승을 했었고 그 뒤에 여러 해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6년까지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지금 전향을 했죠. 뭐 그냥 간단하게 게임 영상, 내가 과거에 프로게이머를 했었을 때 어떤 플레이를 했었다 하는 영상들 몇 개만 보여줄게요. 자, 우선 일단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방금 무슨 홍콩 영웅 본색이어서 영웅 본색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제가 SKT 뭐 페이커 선수는 다 아시죠? SKT와 붙어가지고 저희가 이기고 제가 세레머니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영상이에요. 이렇게 뭐 보면서 뭐 멋있거나 재밌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프로게이머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재미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멋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를 직업으로 일삼는 직업이에요. 일단 스포츠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들 하면은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야구 연습하고 대회 나가고 그거와 똑같이 프로게이머도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으로 연습을 하고 뭐 감독, 코치님, 팀원들과 함께 뭐 전략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프로 야구 스포츠와 비슷한 그런 연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게이머는 항상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 항상 상대방과 싸워서 이겨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전략을 짜야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더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직업이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하면 프로 게이머가 될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저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그냥 첫 기억이 집에 저희 아버지랑 형이 있는데, 아버지랑 형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제 첫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걸 구경하면서 나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되게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딱 니네 나이, 딱 여러분 나이 때 진짜 게임에만 빠져 살았어요. 막 게임만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좋아하진 않죠. 막 게임, 자기 아이들이 막 게임만 한다는데 좋아할 애들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혼내는 부모님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막 그래도 어떻게든 막 게임 시간을 얻어보려고 막 부모님이 집에서 게임도 못하게 하는데 막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막 게임을 한다던가, 막 부모님 이렇게 일하고 오시면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막 저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막 몰래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 한번 걸려서 크게 혼난 적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고, 또 이게 제가 열정만 있던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남들과 경쟁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어떤 게임을 해도 최소한 뭐 반 안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더 잘해야겠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에서도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 내가 저 사람보단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맨날 게임에 몰두해서 연습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열정과 승부욕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아예 못했던 건 아니고 딱 한 중간 정도였는데, 제가 게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거를 부모님도 이제 아시다 보니까 얘를 나를 어떻게 키우셔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나의 미래는 게임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굳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찾다가 게임과학고등학교라는 곳을 찾았어요. 여기는 이제 정확히는 게임 개발 쪽을 하는 곳인데, 뭐 그래픽, 뭐 프로그래밍, 기획 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뭐 e스포츠도 있어요. 이런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어요. 공부도 하면서 게임을 계속해서 즐기던 와중에 이제 LOL이라는 게임을 접하게 됐죠. 근데 제가 LOL을 접할 때는 이게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어서, 한국에 서비스 안 할 때,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롤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될 게임이다, 이거 나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게임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이제 아마추어 대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가를 했고, 그때 상대팀에 가장 잘한다고, 지금의 그 뭐 매드라이프 있고 뭐 로코, 메라, 클템, 지금 오지엔에서 해설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템플러 뭐 해가지고 정말 짱짱했던 그 최고의 팀을 이겼어요. 굉장히 기적 같았는데 그때 이기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MIG,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지금은 이제 CJ 때 뭐 프로스트 블레이즈라고 했던 팀인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프로게이머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가 왔었고, 저도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주변에서 보기 힘들죠. 그리고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있었지만 기대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에 뛰어들면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이제 프로게이머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 프로게이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집중력도 있고 뭐 판단력도 있고 뭐 전략을 어떻게 짜냐 뭐 심리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건 좀 부가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저는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로는 이제 승부욕과 열정 그리고 인성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열정. 제가 처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게임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했다라는 걸 좀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일을 직업으로 삼다 보면 이게 항상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게임하는 거 재밌죠? 그런데 이게 직업이 돼서 하루 종일 막 하루에 10시간씩 그걸 막 1년, 2년, 3년 하면 그래도 재밌을까? 사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게임을 열심히 빠져들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열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커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나는 아직도 게임이 재미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게임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고 이렇게 더 좋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꼭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제 승부욕이죠. 이제 승부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근데 졌는데 졌으면요 우선 나 자신에게 화가 나야 돼요. 이게 막 졌다고 그 진 이유를 뭐 남한테서 찾고 이러면은 전혀 자기 자신의 이 실력 향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승부욕을 가지고 내가 졌네? 그럼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플레이한 걸 항상 복기하고 이제 상대는 이런 플레이를 잘했구나 저런 플레이를 배워야지 이런 걸 스스로 습득하고 또 나는 어떤 플레이를 좀 잘못했네 이런 거는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야 승부욕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프로게이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항상 해줘야 돼요. 게임에서 인성이라는 게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남한테 피해를 주고 뭔가 게임을 제대로 협조적으로 안 하고 결국 게임도 정말 이걸 e스포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로서 하고 싶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단순히 그 게임에서 즐기겠다 아니면 뭐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즐거움을 느낄 게 아니고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는 데 기쁨을 얻어야 되고 더 자기가 나아지는 거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껴야 돼요. 결국 게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게임하면서 욕하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프로게이머를 원한다면. 네. 프로게이머가 어떤 생활을 하나요? 하면은 진짜로 게임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팀을 돌아다니면서 그 생활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우선은 오전 한 11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다 기상을 해서 뭐 씻고 닦고 밥 먹고 준비하고 이제 12시부터는 최소한의 이제 자리에 착석해서 연습을 시작하죠.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리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더 하고 뭐 해서 보통 한 새벽 2, 3시까지는 연습을 계속해요. 이게 좀 시간이 뭐 일반 직장인 사람들은 뭐 9시나 뭐 그 정도에 일어나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게이머의 특성상 아침에는 유저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오후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스케줄인 거고 그래서 결국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뭐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선수는 막 그냥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게임만 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프로게이머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죠.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가 수명도 짧고 뭐 그 뒤에 할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 앞에 나갔던 이 프로게이머 선배님들 있잖아요. 뭐 임요한 선수나 뭐 홍진호 뭐 스타 때부터
그런 선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 전망인데, 우선은 한국 프로게이머로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게임을 제일 잘한다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 진짜 그 선수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뛰어요. 뭐 예를 들어 연봉을 1억 받던 선수가 해외에 가서 뛴다고 하면은 못해도 3-4배는 뛰어요. 3억, 4억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 한국 선수에 대한 메리트가 꼭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중국, 유럽, 미국 다 모든 팀에 거의 용병으로 한국 선수들이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게임으로서는 최고봉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축구 대회 시즌이 열리면 이제 TV로 축구도 보고, 뭐 야구가 열리면 야구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게임도 이런 대회가 크게 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건지에 대한 지표인데, 2014년에 열렸던 롤드컵 한국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시청자 수가 2,7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NBA, 이제 이거는 야구 농구인데 농구 결승이 1,800명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는 시청자 수가 게임에 굉장히 많은 수를 이제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라오면서 게임을 쉽게 접하고 게임에 관심도 분명히 생기고 이제 축구와 농구, 야구 이런 거에 접할 시간 대신에 이런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보이는 거죠. 이제 또 궁금한 거, 프로게이머 이후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가 뭐 은퇴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오래 하는 선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코치 감독으로 많이 움직이죠. 선수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제 다음 세대의 선수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감독, 코치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같이 이제 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해설자 아니면 뭐 캐스터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이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이 방송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에 열심히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예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 이제 다른 방송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홍진호 선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뭐 자신의 인지도나 이런 뭐 유머러스함, 뭐 이런 예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엔터테이너로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면만은 있지 않아요. 프로게임을 하면서도 나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선수 생명이 짧죠. 여러분이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프로게이머 시작을 고등학교 한 1,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많으면 25,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아마 30 초반까지는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 10년 안팎이에요. 그럼 이제 그 10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남은 30년 이후, 그 30살 이후에 이제 아직 한 70년 가까이 100살까지 70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어떤 걸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선수 생명 동안 최대한 많은 걸 끌어내야 돼요. 자신의 그 게이머를 하면서 인지도도 쌓아야 되고 항상 승리를 누구보다 잘해서 이기면서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런 치열한 승부 속에 있는 거죠. 최상위 선수들만 거의 기억에 남거든요. 이 승부의 세계라는 건 결국 이기는 사람만 남아요. 지는 사람은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설프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프로게이머를 도전을 할 때 뭘 해도 나는 최고가 되겠다, 정점을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난 진짜로 여기에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페이커만큼 아니면 페이커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게이머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열정과 승부욕, 뭐 인성, 뭐 이런 것 이것저것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게 최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멘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사실 원래 이 프로게이머나 뭐 게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네. 멘토님 강연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구나라고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또 궁금증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스케치북에 질문을 써서 들어주면 멘토님이 질문을 직접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 준비됐나요?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저 직업의 영향으로 게임을 정말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에서 받은 피로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어디서 푸시는지. 게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으로 받은 스트레스도 게임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데 뭐 게임에서 그냥 결국 그 프로 게이머로서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재밌게 할 때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LOL 게이머지만 이제 뭐 다른 게임을 가끔씩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뭐 평범하게는 뭐 이제 쉬는 날이 이제 시즌 끝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제 주말도 거의 반납하고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끔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아니 보통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네. 네,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볼게요. 많은 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여 꿈이 프로게이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게임만 좋아한다는 열정으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나요? 게임을 한다는 열정만으로는 안 되죠. 결국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프로게이머는 이겨야 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잘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력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를 정말 하고 싶다면 열정도 열정이지만 이제 자기 실력에 대한 이 아주 심오한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결국 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해 나간다면 결국 언젠가 자신의 그 게임 실력이 쭉쭉 늘어날 것이고 그게 티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프로게이머와 해설위원을 했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이제 팀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항상 우승도 했었고 못해도 준우승이었고 해외 대회 나갔다 하면 이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선수들이 실력도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언제는 또 이제 부진할 때도 있고 계속 그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남이 10시간 연습하면 나는 12시간 이렇게 연습해야겠다. 이런 식의 더 자신에 대한 좀 혹독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거죠. 프로게이머를 맨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 그 집안에서 좀 반대가 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이제 제가 이제 설득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이런 기회가 프로게이머 제안이나 이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은 진짜 쉽게 경험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딱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딱 1년 동안만 내가 프로게이머로서 여기 무조건 열두하고 집중해서 꼭 어떤 성공을 이뤄내 보겠다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었고 그걸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1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이제 그 뒤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믿어 주시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죠. 뭐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부모님과 좀 진지한 대화를 한 번쯤은 나눠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프로게이머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게임의 실력과 아니면 내가 이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부모님께 잘 보여드리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놓겠다. 안 되면 그냥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던가 아니면 꼭 이걸 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식의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이 열정을 보인다면 부모님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러분 프로게이머의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오늘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런 자리 멘토로 온다라는 게 저도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네. 애들이 다 재밌고 막 이렇게 반겨줘서 좀 긴장을 많이 덜어내고 했던 것 같아요. 꼭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멘토님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멘토님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만났던 강영우 멘토님도 그렇고요. 주변을 보면 노력하지 않고 뭔가 쉽게 이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향하는 길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 있을 겁니다. 네,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늘 응원합니다.